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순천시에서는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개최돼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주제로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위한 순천 평생교육 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순천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가진 순천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공주대학교 양병창 교수의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 생태계라는 주제 강의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양 교수는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지역 개발이 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다며 연계와 통합의 거버넌스로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 교육적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교육자치 등의 교육복지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평생교육 컨퍼런스는 순천이라는 도시의 앞으로의 교육 비전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과 또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이런 비전과 방향성이 잘 정립되어서 올해 있을 제7회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의 평생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평생교육과 미래교육 방향을 오는 11월 순천에서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통해 전국 평생학습 도시 등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 교육 복지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농민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지역 농산물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도합니다. 순천시에 지난 14일 도심 밀집 지역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 신대점이 문을 열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신대점은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물 내 1층 1359제곱미터 규모로 지역 농가가 재배한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 총 70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대점은 지난 4일 임시 개장해 출하 농산물 수급 조절 등 시범 운영에 나서 개장 전 10일 동안 무려 4천여 명이 매장을 이용 하루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대지구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밀집된 곳으로 특히 30, 40대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많아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가까운 곳에 매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와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곳입니다. 저희가 6년 되었고요. 가장 장점은 일단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입니다. 특히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채소는 하루 진열하고 2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농산물은 아침에 나온 신선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주주 1,092명이 참여한 민관 공동출자법인 순천 로컬푸드가 운영하는 신대점은 영세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우선 배려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86%를 참여 농가에 환원을 해주게 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에 큰 도움은 물론 도농 상생 발전에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2017년 전국 최초 시행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식 지원 프로그램 따뜻한 밥상이
올해도 GS 칼텍스와 함께 추진하기로 해 취업 준비생에게 든든한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일 GS 칼텍스 김재호 노동조합위원장과 오문현 상무가 여수시청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회사가 함께 조성한 4천만 원의 지정 기탁금을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동모금회 후원금 4,300만 원을 더해 총 8,300만 원의 사업비로 102명의 취업준비생에게 하루 5천 원씩 월 10만 원의 중식비를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지원하기로 해 취업준비생들의 든든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 4월에 공개 모집으로 시민참여단이 된 순천시민 45명은 여성 친화 도시와 관련된 시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활동, 지역 내 정책 개선 건의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관련 사업 발굴, 그리고 홍보대사 역할 등을 2년 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5개 분야인 성평등 복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조를 나눠 본격적인 여성 친화도시 조성 자체 사업 발굴과 정책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지난 10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그리고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과속주행 무단 방치 등 이용자의 무질서한 교통의식으로 보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여수시는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교육지원청은 교통안전 교육을, 여수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운영업체는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질서 확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선 경기 호황임에도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내 관련 업체들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내 조선협력업체 300군데는 요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이곳 조선 관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략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조선 경기 회복으로 점차 일감이 늘어나면서 1,600여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 경기 호황임에도 업체 측은 인력난에 원자재값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도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불 산단 내에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인 A업체는 8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도 현재는 절반 정도인 40명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연장 근무 등으로 납기를 겨우 마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최대 수주 물량이 반영될 1년 후부터는 사람이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천여 명이 일하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전체 사내 협력사도 40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건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숙련공의 경우 하루 인건비가 20만 원을 넘어섰으며 비숙련공도 15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불 경영자협회 관계자는 조선 경기가 최악인 2016년 숙련공들이 반도체와 건설 등 업황이 좋은 업종으로 대거 이동해 돌아오지 않는 데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어려워 공장 정상 가동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 기간과 인원 배정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고소해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지만 허울뿐인 공청회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단선 전철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적정성, 입지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 등의 사업 설명에 이어 김동욱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이 2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국토부와 주민 간의 엇갈린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은 순천시 도심 노선 지중화와 우회 노선 관련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순천 도심구간 노선의 지중화와 우회 노선 변경과 관련한 주민 요구에 대해 국토부 측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다가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지중화와 우회 노선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했지만 이를 반영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수요 분석까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높아지면서 경제성에 맞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축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아닌 절차적인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기존 대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은 이날 나온 주민 의견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기존 대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에서 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2019년 예비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 순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결국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주민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벌교에서 순천시 외곽으로 노선을 우회해 서면 전라선에 연결하거나 도심 구간 노선은 지정화를 통해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광양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인 광양경찰서에서 반송제 구간의 가로수 미조성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 경관을 고려해 특색 있는 가로숲길을 조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58호선 구간 약 5.4km에 대왕 참나무 1023주, 아카도 철쭉 11,720주를 심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품 도시숲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나주 금천면의 배저온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철저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주 지역에선 지난 4월 초 백꽃 인공수분 이후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발생한 영하 2도 저온 영향으로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 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최근 전남 동부권의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지난 14일 순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공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날 세계시 시장과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유흥업소 방문은 물론 광양망권 내 타 지역 업소 방문 자제와 유증상자 선제 검사 등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택배 서비스 업체인 쿠팡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양 매실, 담양 딸기, 나주배 등 전남 농어민들이 정성껏 키운 우수 농축수산물을 쿠팡 로켓프레시의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으로 전국 각지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문을 연 돌산의 한 예술학교에서는 개교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현대미술 전시회를 가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돌산 자연예술학교에 설치된 구조 선박과 등대, 작은 도서관 등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체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이색 전시회며 오는 31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2021 랩소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강신호, 박성태, 이찬효, 정원주 등 사진 작가와 조각, 서양 화가 4명이 참여해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서사와 내면을 투사해 하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이번 전시는 4번째 전시입니다. 여기는 찰리라는 작가가 생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주말이면 와서 체험하는 체험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 이번 코로나로 인해 내부 전시가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런 외부 전시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어른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전시를 하면서 그 관람객들에게 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아이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어른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4명의 작가들이 그 어떤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고민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 관람객들이 그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된 10여 점의 컬러 사진에는 시린 겨울서리가 내린 꽃잎의 표면을 통해 시간의 자유를 목격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예술과 교육이 하나 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싹 틔우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